태국전 선발 명단에 이강인 넣으려던 황선홍 감독 향해 손흥민의 한마디. 대반전 결과 이강인 대충격 용서한 거 아니었어? 몰아보기. 황선홍 한국 축구대표팀 임시감독이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을 월드컵 대표팀에 불러들였다. 이강인은 3월 20일 26일 서울과 방콕에서 열리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타이, 태국과의 홈앤드어웨이 경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4강전 요르단과의 경기를 앞두고 손흥민, 토트넘과 벌인 다툼 이후 한 달여 만에 둘은 함께 뛴다. 황 감독은 어려울 때 피하고 쉬울 때 하는 식으로 살지 않았다며 이강인의 발탁이 고심 끝에 나온 것임을 비쳤다. 이강인과 손흥민의 충돌은 둘의 화해로 봉합됐지만 이강인한테 실망한 팬과의 관계 정립 과제는 남아있다. 선수를 뽑는 감독으로서는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말하듯 고독한 결단의 시간을 통과해야 했다. 대중이 익명 속에서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특정인을 겨냥하고 편향된 정보가 증폭돼 유통되는 일은 SNS 시대가 불러온 부작용이다. 미디어는 이번 사태를 탁구 게이트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 탁구에는 죄가 없다. 전문가들은 선수단 내부에 누적된 갈등이 폭발한 게 근원이라고 지적한다. 누가 뛰고 못 뛰느냐가 극명하게 갈리는 팀 안에서는 초고한 밀도의 긴장과 경쟁 관계가 잠복해 있다. 황 감독이 이강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선수들과 코치진 등 모두의 문제라고 지목한 배경이다. 이강인과 손흥민의 충돌을 둘러싼 진상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 대한축구협회도 지금까지 징계를 하지 않았다. 다만 이강인 쪽에서 이강인이 주먹을 날렸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강인과 손흥민은 서로에게 적대적 감정이 전혀 없다. 둘은 축구에 빠진 세계적인 선수이고 청년일 뿐이다. 또 황 감독이 경기력 요인만을 따져 이강인을 뽑은 것은 아닌 것 같다. 대표팀 선배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보듬고 하나로 이끄는 것을 어른의 자세로 보고 있음을 그의 말에서 느낄 수 있다. 일부 정치인들이 자기식대로 사태를 해석하고 SNS에 선정적으로 글을 올려 대중의 관심을 끄는 것과는 질이 다르다. 황 감독은 운동장에서 생긴 일은 운동장에서 풀어야 한다고 했다. 이강인의 자숙을 바라고 있지만 동시에 그가 왕따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 결과는 몰라도 황 감독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켜볼 필요는 있다. 2. 이강인 사죄 효과. 황선홍 서울 태국전 6만여 전석 매진 관심 폭발. 이강인 사죄 효과인가? 황선홍의 데뷔전이자 이강인 23 파리 생제르맹 이 사죄 후 첫 경기에 나서는 한국과 태국의 2026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서울 월드컵 경기장 홈경기가 예매 사흘 만에 6만여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폭발적 관심을 끌고 있다. 대한축구협회 KFA는 13일 공식 SNS를 통해 오는 21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한국과 태국의 2026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3차전 홈경기 입장권 전석이 매진됐다고 발표했다. 올해 들어 처음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A매치에서 전석 매진을 기록한 것은 지난해 11월 열린 싱가포르와 홈 1차전에서는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2023 카타르 아시안컵 이후 한국 축구대표팀에 대한 잇따른 이슈로 인해 팬들의 관심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4일 오후 대한축구협회는 한국과 태국의 2026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홈경기 전석 매진을 공지했다. KFA 한국 축구대표팀의 이번 경기는 지난 2023 카타르 아시안컵 이후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중도 하차한 뒤 황선홍 올림픽 대표팀 감독이 임시 감독으로 부임해 치르는 2경기 가운데 첫 경기다. 차기 정식 감독이 선임될 때까지 3월 A매치 2경기만 임시로 대표팀 사령탑을 맡은 황선홍 감독은 지난 11일 대표팀 명단을 발표하면서 카타르 아시안컵 당시 주장 손흥민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던 이강인을 발탁.
팬들 앞에 속죄의 길을 열어주었다. 축구팬 가운데 일부는 좌석 비우기 운동 등을 통해 경기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지만 국가대표팀 서포터스, 붉은 악마는 붉은 악마의 본질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을 응원하는 것이라며 이번 경기 직관에 힘을 실어주면서 매진살에 간판을 내걸게 됐다. 한국과 태국의 2026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홈경기 티켓 예매를 알리고 있는 KFA 홍보 이미지. 축구협회는 지난 11일부터 태국과 홈경기 입장권 예매를 시작했다. 11일과 12일 협회의 마케팅 플랫폼 플레이 KFA의 VIP 회원을 대상으로 선 예매를 진행했으며 일반 예매는 13일 오후 7시에 시작했다. 수용규모 66,704석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 예매분 가운데 취소 좌석은 경기 당일 현장 판매한다. 휠체어석은 경기 당일 현장에서 복지카드와 휠체어 확인 후 살 수 있다. 지난해 11월 16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싱가포르와 1차전이 입장 관중은 64,381명으로 총 수용규모 66,704명에는 조금 못 미쳤다. 당시 이강인은 한 골 1도움으로 5에서 0 승리에 기여했다. 황선홍 올림픽 대표팀 감독이 임시 지휘봉을 잡은 A대표팀은 오는 21일과 26일 태국을 상대로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C조 2연전을 치른다. 손흥민과 이강인을 비롯한 황선홍호 선수들은 18일 오후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첫 소집 훈련을 갖는다. 3. 저 떠납니다. 출전 시간 부족에 어네피, 베르너까지 오면서 초라한 입지. 브리안 힐, 23 토트넘 후스퍼, 이 잔류하는 의지를 보여줬으나 티모 베르너까지 오면서 입지가 더더욱 좁아졌다. 결국 올 시즌을 끝으로 떠나기로 결심했다. 영국 쿼트 오프 사이드는 13일 한국 시간 토트넘 윙어 힐은 출전 시간 부족으로 인해 클럽에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시즌 출전 시간이 221분에 불과한 그는 자신의 상황에 좌절하고 있다 라고 보도했다. 계속해서 힐은 시즌 초반 토트넘을 떠날 기회가 있었지만 잔류를 선택했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싸웠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지금까지 잘 풀리지 않았다. 힐은 더 많은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며 스페인 리턴이 고려되고 있다. 토트넘도 그를 완전 매각하고자 한다. 토트넘에서 미래가 없다는 건 분명하며 세비야가 잠재적인 행선지로 언급되고 있다 라고 덧붙였다. 힐은 자국 스페인에서 엄청난 기대감을 받은 유망주였다. 침투, 드리블, 힘력, 왕성한 활동량, 적극적인 수비 가담 등 여러 부문이 인상적이었다. 스페인 명문 세비야 유스 출신이며 에이파르 임대 시절에 4골 3도움을 기록하며 가능성을 보였다. 그리고 지난 2021년 여름 이적료 2,500만 유로, 약 360억 원에 에릭 라멜라를 더한 스왑딜로 토트넘에 입성했다. 계약 기간은 2026년 여름까지로 5년 장기 계약이었으며 등번호는 11번을 배정받았다. 실패작이었다. 힐은 프리미어리그의 강력한 피지컬 경합을 견뎌내지 못했다. 가냘픈 몸으로 인해서 상대에게 밀려나기 일쑤였다. 공격 포인트를 기대하긴 매우 어려웠고 자연스레 출전 시간도 줄어들었다. 답이 없자 발렌시아와 세비야로 임대를 다녀왔다. 힐은 올 시즌 토트넘 잔류를 택했고 시즌 초반 부상으로 장기 결장했다. 그러다 10라운드 크리스탈 팰리스전부터 뛰기 시작했고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이따금 기회를 받았다. 하지만 공격 포인트 기록은커녕 저조한 퍼포먼스가 잇따랐다. 힐은 겨울 이적 시장에서 매물로 나왔다. 그리고 피오렌티나, 페예노르트, 브라이튼, 번리, 노팅엄 포레스트 등이 러브콜을 보냈다. 그런데 힐이 잔류를 택하면서 이적이 무산됐다. 가뜩이나 티모 베르너까지 영입된 상황에서 위야한 선택이었다. 경기에는 더 최악의 상황이 열렸다. 지난 2월 초 에버턴전 이후 단 한 차례도 그라운드를 밟지 못했다. 이제는 벤치 명단에도 이름을 못 올리면서 매치데이 스쿼드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됐다. 힐이 2달 만에 마음을 바꿨다. 토트넘의 잔류에 경쟁하겠다는 각오로 남았으나
오히려 상황이 더 좋지 않다. 이에 올여름 스페인 라리가로 복귀해 반전을 이루고자 한다. 4. 오블락이 끝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승부차기 혈투 끝에 인테르 꺾고 UCL 8강 진출. 아틀레티코는 14일 오전 5시, 한국 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의 에스타디오 시비타스 메트로폴리타노에서 열린 2023-24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인테르의 2에서 1승리를 거뒀다. 1차전 0에서 1로 패한 아틀레티코는 2에서 1승리로 합산 점수 2에서 2를 만들며 승부차기로 향했고 오블락 골키퍼의 두 차례 선방을 앞세워 8강에 진출했다. 홈팀 아틀레티코는 5-3-2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오블락이 골문을 지켰고 리누 에르모소 비첼 사비치 몰리나가 105를 구축했다. 중원에는 데 폴 코케 요렌테가 나섰고 최전방 투톱에는 그리즈만과 모라타가 포진했다. 원정팀 인테르는 3-5-2 포메이션으로 맞섰다. 존머가 골문을 지켰고 바스토니 대 브라이 파바르가 103를 구축했다. 미드필더진에는 디마르코 미키타리안 차라놀루 바렐라 둠프리스가 나섰고 최전방 투톱에는 티란과 마르티네스가 포진했다. 전반 5분 리누가 수비 2명을 제쳐내며 왼발 슈팅을 시도했다. 존머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으나 아틀레티코가 초반 공격적으로 나서며 기선 제압에 성공했다. 인테르도 한 차례 역습 찬스를 맞았다. 전반 12분 오른쪽 측면에서 둠프리스가 단독으로 치고 들어가며 슈팅까지 마무리했다. 오블락 골키퍼 선방에 막히고 나온 공을 재차 슈팅으로 연결했으나 다시 한번 선방에 막혔다. 전반 33분 인테르의 선제골이 터졌다. 왼쪽 측면에서 바렐라의 컷백 패스를 윙백 디마르코가 중앙으로 뛰어 들어가며 밀어넣어 마무리했다. 인테르가 원정에서 선제골을 터뜨리며 앞서 나갔다. 하지만 2분 뒤 아틀레티코의 동점골이 터졌다. 전반 35분 페널티 박스 밖에서 코케가 안으로 연결해준 공을 파바르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며 흘렀다. 이 공을 골문 앞에 있던 그리즈만이 왼발 터닝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아틀레티코가 곧바로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다. 양팀의 전반은 치열한 공방전을 펼친 끝에 한 골씩을 주고받으며 1에서 1로 종료됐다. 후반 6분 오른쪽 측면을 뚫어낸 요렌테가 컷백 패스를 연결했고 그리즈만이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했다. 그리즈만을 막는 수비가 없으면서 완벽한 슈팅 기회를 맞았으나 약하게 나가면서 존머 골키퍼에게 향했다. 후반 중반까지 인테르는 아틀레티코의 공격을 잘 막아냈다. 효과적인 역습을 전개하진 못했으나 1에서 1로 경기를 끌고 가며 유리한 상황을 이어갔다. 후반 30분 인테르가 8강 진출을 확정지을 기회를 놓쳤다. 역습 상황에서 마르티네스가 절묘한 패스를 연결하며 티랑이 1대1 찬스를 잡았다. 하지만 오른발 마무리 슈팅이 골대 위로 벗어나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하지만 곧바로 데파이가 역전골을 터뜨렸다. 후반 42분 코케의 패스를 받아 다시 한번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공을 잡은 데파이가 돌아서면서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아틀레티코가 리드를 잡음과 동시에 합산 점수 2에서 2 동점을 만들었다. 후반 추가 시간 3분 아틀레티코가 경기를 끝낼 기회를 놓쳤다. 오른쪽 측면에서 그리즈만이 가운데로 연결했고 리켈메가 완벽한 찬스를 잡았으나 오른발 슈팅이 골대를 벗어났다. 결국 양팀의 경기는 연장전으로 향했다. 연장 전반 티란과 데파이가 나란히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한 차례씩 잡았으나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양팀 모두 아쉬움을 삼켰다. 결국 120분 동안 승부를 가르지 못하며 8강의 운명은 승부차기로 향했다. 양팀의 1번 키커 차라놀루와 데파이가 모두 성공시키며 출발했다. 하지만 2번 키커 산체스와 사울의 슛을 양팀 골키퍼가 막아내며 다시 원점으로 갔다. 인테르의 3번 키커 클라선의 슛을 오블락이 막아냈고 리켈메가 성공하며 아틀레티코가 앞서 나갔다. 이후 4번 키커 아체르비와 코레아가 모두 성공시키며 승부의 키는 마지막 키커에게로 향했다. 인테르의 마지막 키커로 주장 마르티네스가 나섰지만 골대 위로 실축하면서 아틀레티코가 8강으로 향했다. 5. 토트넘 배신자.
구단 행사 초대장 못 받아 분노 오른쪽 화살표 리버풀 레전드, 왜 기대한 거야?